모두가 비트코인 10억을 외치던 그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말은 더 과해졌고 확신은 거의 종교에 가까웠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희망 대신 공포가, 기대 대신 의심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판이 뒤집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었고, 원화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넘나들며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달러 선까지 밀려났고, 체감으로는 자산의 큰 부분이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죠.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심리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줄어드는 경험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잠자는 사이, 밥 먹는 사이, 일상은 그대로인데 계좌만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성적인 판단은 점점 어려워지고 시장은 공포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쩌나, 이번엔 정말 끝난 거 아니냐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건 과거 큰 폭락 구간에서 항상 등장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에는 항상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의 시작점에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자금의 방향 전환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리던 힘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었을 때 가격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굴리는 곳이고 금융시장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한 줄의 뉴스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금액만 보면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기관 투자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던 주체가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블랙록이 판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기관도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하락할 때는 그 구조가 도구로 바뀝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거래소는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량이 시장에 던져집니다. 이 매도가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고 그로 인해 다음 청산이 이어집니다. 이건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수조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 이건 자연스러운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를 압착하면서 만들어낸 폭포 같은 하락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버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겹쳤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 자산이냐는 질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오를 거라고 믿었던 자산이 정작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지고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자 금은 올랐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검증된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장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파는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공포가 커지면 더 크게 반응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격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잃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그 시점과 강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확실함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라는 말보다는 언제라는 말을 원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언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가만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선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정 대형 보유 주체의 평균 매수 단가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자 상징적인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버티지 못하면 우리는 뭔데? 이 생각은 공포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이번 하락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 채굴업자, 아시아 자본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고 변동성은 극단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운용사, 제도권 금융, 상장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ETF라는 형태로 자금이 들어오고 규제와 감시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탈중앙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글 같던 시장의 울타리가 세워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들이 밀려나고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항상 충돌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번 하락은 그런 충돌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던지거나 분노에 가까운 확신으로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런 선택을 가장 가혹하게 벌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가격이 안정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현금이라는 선택지를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기회는 항상 공포 뒤에 나오지만 살아남아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파도를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이 정리되고 방향이 보일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름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수없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킹, 버블 붕괴, 전염병, 대형 파산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흥분하지 말고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보다 구조를 보세요. 가격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이 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